수의해부학 5조 구재원입니다. 지금부터 그 동물별 앞다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비교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할 건데요. 소의 표본이 지금 크고 잘 돼 있어서 이걸로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부터 살펴보면 앞다리에는 스카플라, 휴메러스, 레디우스 얼라, 카팔본, 메타카팔본, 그리고 팔란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스카플라는 어깨뼈의 기초를 이루는 납작뼈인데요. 얘네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이렇게 보이는 스파인이 있습니다. 스파인의 끝에는 일반적으로 아크로미온이라는 돌출부가 있고, 그리고 이 위로 슈프라스파이너스 포사, 인프라스파이너스 포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근육이 부착하는 면이고 각각의 비율은 동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스카플라는 휴메러스의 헤드와 관절, 여기 글래누드 캐비티에서 관절을 이루는데, 이 관절의 종류는 볼앤 소켓이고, 이 글래누드 캐비티의 위쪽으로는 보통 수프라글래누드 튜버클과 그리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나란히 발달해 있습니다. 발달 정도는 동물에 따라 다르지만 좀 이따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는 휴메러스라고 하는 긴 뼈가 있는데요. 휴메러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헤드를 통해서 스카플라와 관절을 이루고, 그리고 두 개의 튜버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튜버클은 각각 레터럴 쪽에 있는 게 그레이터 튜버클,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 미디얼 쪽에 있는 게 레서 튜버클인데요. 두 개의 크기와 비율은 동물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이 밑쪽으로는 근육이 부착한 두 개의 면이 있는데요. 여기 레터럴 쪽으로 확연하게 확인되는 이것이 델토이드 튜버러시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이렇게 델토이드 튜버러시티에 반대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튜버러시티 폴 테레스 메이저가 미디얼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메러스의 그 디스탈 쪽을 확인해 보게 되면, 디스탈 쪽에는 두 개의 포사가 있는데, 이렇게 크레니얼 쪽으로는 레디얼 포사, 그리고 여기 카우덜 쪽으로는 올레크라논 포사가 확인이 됩니다. 그 밑으로는 콘다일 오브 휴메러스가 있는데요. 콘다일 오브 휴메러스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미디얼 쪽으로는 캐피툴럼, 그리고 레터럴 쪽으로는 트로칠리아 오브 휴메러스가 있습니다. 이 둘은 캐피툴럼의 경우는 여기 레디우스, 그리고 트로칠리아의 경우에는 얼라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결합 종류는 둘 다 힌지 조인트입니다. 여기를 이제 내려가 보면 일단 레디우스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레디우스는 일단 아까 말했던 캐피툴럼과 포비아 캐피티스라는 관절면을 통해서 힌지 조인트를 이루고요. 그리고 동물별 특징을 비교할 때는 얼라랑 이렇게 융합해 있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이 위쪽에 있는 캐피툴럼도 또 비교의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얼라를 먼저 내려가기 전에 얼라를 먼저 설명하자면, 얼라는 일단 이렇게 델토이드 튜버러시티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올레크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뚜렷한 돌출부를 가지고 있고요. 이곳에 근육이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고 얇은 몸통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 프록시말 쪽과 디스털 쪽에서 튜메러스와 각각 부착하여 피봇 조인트를 이루는데, 소 같은 경우는 지금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사이에 있는 공간은 보통 심피시스 조인트를 통해서 결합됩니다. 근데 소는 역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레디우스와 얼라의 디스털 쪽에는 둘 모두 스타이로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돌출부를 가지는데요. 미디얼 쪽으로는 레디우스의 스타이로이드 프로세스, 레터럴 쪽으로는 얼라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카팔본으로 진행을 해보자면, 카팔본은 여러 개의 불규칙한 뼈가 모여있는 구조인데요. 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파셋들이 서로 플레인 조인트를 통해 결합해 있습니다. 하지만 레디얼 카팔본 같은 경우는 레디우스와 결합하는 면은 플레인 조인트가 아닌 엘립소이달 조인트라고 하는 구조를 이룹니다. 이를 통해 운동력이 향상되죠. 카팔본의 개수는 동물 따라 다르고, 이는 동물들을 구분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메탈카팔본, 펄란지들이 있으며, 이들 역시 동물별로 개수나 융합된 정도가 다르고, 이를 통해 동물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기억할 만한 점은, 카팔본들은 불규칙한 뼈지만 메타카팔과 팔란지는 길이가 그리 길지 않음에도
둘 다 긴뼈에 속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겠죠? 자, 그러면 동물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 여기 보이는 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의 스카풀라입니다. 소의 스카풀라는 이 표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단 아크로미온이라고 말했죠. 이 돌출부가 존재하고요. 스파인을 통해 나눠지는 슈프라스파이너스 포사와 인프라스파이너스 포사의 비율이 굉장히 특이한데, 슈프라와 인프라 중에 슈프라가 굉장히 적고 인프라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한 1대4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건 소마의 특징은 아니고 발굽동물들의 특징인데, 이 위쪽으로 이렇게 연골이 붙는 얼티큘러 서페이스가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이 동물이 발굽동물인지 판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의 특징은 그 정도고요. 이것은 말의 스카풀라인데요. 소와는 다르게 여기 아크로미온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슈프라와 인프라의 비율도 소보다는 그래도 슈프라의 비율이 좀 더 넓은 편이고요. 말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이는 이 슈프라 글레이너드 튜버클과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의 굉장히 발달한 모습입니다. 이는 근육이 발달한 말에서 굉장히 발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발굽동물이기 때문에 말도 역시 연골이 붙는 부위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붙는 부위는 스카풀라에서 그 돌설보다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작지만 개인데요. 개는 이렇게 아크로미온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이렇게 보시면 카우달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요. 아크로미온이 이 부분은 헤멧 아치라고 하는 헤멧 프로세스라고 하는 육식동물에서만 존재하는 돌출부입니다. 그리고 개 같은 경우는 슈프라와 인프라의 비율이 거의 1대1로 동일하고요. 또한 스파인이 거의 글레노 튜버클까지 다 있게 길게 뻗어 있는 것도 개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돼지의 스카풀라인데요. 돼지의 스카풀라는 딱 봐도 알 수 있는 큰 특징으로 카울다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 튜벌 오브 스카풀라 스파인이라는 돌출부가 발달했습니다. 이 돌출부를 통해 돼지를 활발할 수 있고요. 돼지는 아크로미온이 존재는 하지만 조금 희미한 편입니다. 그리고 슈프라와 인프라의 비율이 한 1대2 정도? 소나 말보다는 균일하지만 개보다는 조금 편중된 편입니다. 코라코이드와 슈프라 글레이너드 튜버클의 발달이 미약한 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휴메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메러스. 이것은 소의 휴메러스인데요. 보시면 이쪽에 그레이터 튜버클과 레서 튜버클, 그 중에서 그레이터 튜버클이 위쪽으로 크게 더 높이를 가지고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레디얼 포사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더 깊고 가로로 길게 패여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델토이드 튜버로시티가 말만큼 아니지만 꽤나 발달해 있는 편이고요. 이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것은 말의 휴메로스인데요. 말의 휴메로스는 딱 봐도 알 수 있는 큰 특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그레이터 튜버클과 레서 튜버클 사이에 인터미디에 튜버클이라고 하는 세 번째 구조물이 발달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를 통해 말을 구별할 수 있고요. 이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델토이드 튜버로시티가 소랑 비교해도 굉장히 확연하게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특징을 통해서 말의 휴메로스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의 휴메로스인데요. 개의 휴메로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슈프라트로칠리아 포라멘입니다. 이는 개한테만 존재하는 육식동물에 존재하는 특징인데, 그 레디얼 포사가 있는 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의 명칭은 동물 따라 다른데, 고양이의 경우는 슈프라 콘달레 포라멘, 개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슈프라 트로칠리아 포라멘이라고 불립니다. 그 외에는 다른 동물의 기본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특징은 없습니다. 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그레이터와 레서 튜버클의 높이가 거의 동일하죠.
돼지의 휴메로스인데요. 돼지의 휴메로스는 일단 이렇게 뼈를 마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짜놓은 것 같이 굉장히 트위스트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추버클이 거의 이렇게 원형 모습으로, 거의 고리를 이루는 듯한 모습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디우스 얼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디우스 얼라. 이것이 소의 레디우스 얼라입니다. 소의 레디우스 얼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둘의 융합한 정도인데요. 레디우스 얼라가 융합해 있지만 이렇게 얼라의 바디는 남아있고 위아래로 구멍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디우스를 따로 둔다고 생각해보면 레디우스의 위쪽에 있는 포비아 캐피티스의 미디얼 쪽 면이, 이 미디얼 쪽 동그란 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동물과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올레크레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뒤로 조금 파여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소에서만 두드러지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레터럴 디스털 쪽에 있는 관절면이 사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말을 제외한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을 보게 되면 레디우스 얼라 중에서 얼라 바디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유실되고 융합돼서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레디우스 얼라 융합되어 있고요. 그에 비해 아까 소와는 다르게 소는 시작 지점부터 융합 시작되었지만 말은 시작 지점은 어느 정도 얼라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포비아 캐피티스의 좌우는 거의 대칭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이 디스탈 쪽의 관절면, 이게 말 같은 경우는 이 운동 방향과 이렇게 수평한 방향, 이렇게 직선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가 말의 특징이고요. 조금 작지만 이것은 개 레디우스 얼라입니다. 개 레디우스 얼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의 분리된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레디우스의 관절면이 그렇게 뚜렷하게 발달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레크레논이 좀 특이한데, 올레크레논이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서 다른 동물과는 굉장히 한 번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돼지의 레디우스 얼라인데요. 일단 돼지의 레디우스 얼라는 돼지의 다른 모든 뼈들과 비슷하게 다 이렇게 트위스트된 모습, 그리고 굉장히 굵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디우스 얼라가 붙는 이 면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다른 동물 같은 경우는 거의 선으로 묘사가 될 때 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널찍이 펴진 면으로 보이는 것도 돼지만의 특징입니다. 올레크레논은 굉장히 거치고 뭉툭하고요. 예, 그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쪽 관절면은 예, 다른 동물과 거의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카팔본을 보자면, 카팔본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 개의 불규칙한 뼈들이 이렇게 플레인 조인트로 융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동물별로 뼈들이 이렇게 완전 융합돼서 하나의 뼈를 이루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물마다 개수가 다릅니다. 소의 카팔본 같은 경우는 총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말은 8개, 개는 6개, 돼지는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팔본은 하나하나의 카팔본을 보고 동물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식도를 통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카팔본을 넘어가겠습니다. 메타카팔은 동물마다 사실 꽤나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개나 돼지 같은 경우는 좀 짧고 롱본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소나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소의 메타카팔본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위쪽에 두 개의 도르래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는 두 개의 메타카팔본이 하나가 융합돼서 하나의 뼈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관찰이 되고요. 그에 비해 말의 메타카팔본은 이렇게 하나의 도르래 구조가 이렇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말의 메타카팔본으로 이제 또 집중을 해보자면, 말의 메타카팔은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준을 볼 때 무릎에부터 이렇게 생긴 게 메타카팔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는 두 개의 메타카팔이 융합되어 있었지만
말은 총 3개 메타카파를 가지는데 가장 커다란 캐논본이라고도 불리는 이 커다란 메타카팔본이 일단 주축을 이루고요. 그 뒤쪽으로 그 카우더 디지털 쪽으로 그 좀 더 짧고 가는 메타카팔본들 2개가 각각 스플린트본이라 부르는 뼈들인데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서 보강을 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팔란지로 넘어가자면 팔란지는 사실 디스탈 팔란지를 통해서 각 동물들이 발톱을 가지는 동물인가 아니면 발굽을 가지는 동물인가 하는 식의 모습이 구분되게 되고요. 그 외에는 모습이나 형태가 다르겠지만 크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다만 세사모이드 본들을 가지는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이적 세사모이드를 몇 개 찍어보자면 그 발굽 동물, 소나 말 같은 동물들은 이렇게 디스털과 미들 팔란지 사이에 나비클러본이라고 하는 납작한 세사모이드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개의 또 그 첫 번째 엄지 1번 팔란지 쪽에서 그 디짓 1 플렉스 어브덕터 런거스라고 하는 특이의 세사모이드가 또 관찰되는 것이 세사모이드 팔란지에서 관찰된 세사모이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교를 마치겠습니다.